1월에 적극 해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어떤가 체크를 하니까 호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30억 정도 불렀습니다. 1월에?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익히 약세 지역이라고 하는 노도강 지역들도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빅 이슈가 터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격 해제. 아마 많은 분들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벌써 이 발표 이후에 강남 집값 이상 현상이라고 할 만큼 크게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장 김인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 그 발표 이후에 좀 현장 둘러보셨어요? 갔다 왔죠. 어디 저는 가셨어요? 이번에 잠실을 다녀왔습니다. 송파구 잠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풀린 지역이 네. 장삼대청이라고 하거든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인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송파구 잠실을 콕 찍어서 다녀왔습니다. 진짜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굉장히 무서움을 느꼈는데요. 제가 일주일에 2번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현장을 가서 네?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1월에 적극 해지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어떤가 체크를 하니까 호가가 전용 84 기준으로 30억 정도 불렀습니다. 1월에? 그렇죠. 네. 실거래 가격은 뭐 28억 5천만 원 정도 예. 됐었는데 제가 현장 임장 다녀오고 나서 3일 지나서 서울시에서 또 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졌을까 싶어서 해제 발표가 나고 다음 날에 가보니까 그 사이에 또 한 1억 2억 정도 호가 와. 기준에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호가가 1억 2억 정도 더 오른 상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거 풀린 게 그렇게 호재예요? 이게 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원래는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규제인데요. 네. 이제 주택에 아파트에 적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잔금을 하고 6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잔금 실제. 치고? 잔금 치고 전세 주면 안 되고요. 입주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규제입니다. 전세 끼고 사고 팔고 하지 말란 거네요? 그렇죠. 실소유자들만 들어오고 갭 투자 하지 말라는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그게 풀렸으니 네. 이제는 실거주 안 해도 되고 전세 끼고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정도 가격을 밀어올릴 정도의 호재냐고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아니 전세 끼고 사는 게 그렇게 큰 호재인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남 쪽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주고 과연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내가 뭐 장삼대청의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내가 내 집을 전세를 주거나 팔고 그 집에 또 입주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거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지방에 뭐 자금력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실거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광주 광역시에 전문직 하시는 분이 병원 그만두고 서울에 실입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투자를 못했는데 예. 풀리게 되면 전국에 있는 자금력이 되는 수요자들이 투자 수요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풀린 지역이 아까 잠삼대청. 네. 잠실만 다녀왔어요? 딴 데 또 가보셔야죠. 다른 데도 이제 좀 가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잠실은 저는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직들이 갈 수 있는 게 잠실이 한계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자거나 네.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 분위기를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나머지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가가 일주일 만에 기본적으로 1억, 2억 정도 올랐고요. 1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10억 정도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잠실보다 약간 상급지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동. 여기 시세는 좀 어때요? 대치동도 이제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도 최고 가격이 작년 11월입니다. 11월에 한 39억 3천만 원 정도 거래가 네. 됐었는데 지금 호가는 41억에서 43억 정도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실 아까 뭐 30억 말씀하신 게 네. 전용 면적 8사제곱미터. 84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4평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9평. 국평이죠, 9평 30억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잠실도? 잠실이 30억 열려서 저도 좀 의안이 벙벙하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호가는 그렇게 부르고 있고 계약은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실소유자 입장이라면 사러 갔는데 일단 매물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지금 현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걷어들인 거죠, 눈치 다 보려고? 회수했습니다. 걷어들이고 사려고 하면 이제 30억, 32억을 내야 되는데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뭐 28억, 29억 했었는데요. 이렇게 돈 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에 네. 수요자들이 인근 지역. 잠실이 풀렸잖아요. 신천동은 안 풀렸거든요. 원래 네.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천동에 있는 파크리오나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로 지금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인근 지역 단지들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왜 사유재산 침해다 해서 이거 헌법재판소 헌재 소원도 가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반포는 왜 빼놨던 거예요?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그때 뭐 궁금하죠. 뭐가 살았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규제 지역이라고 한다면 토지거래 허가 빼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가 있는데 구 단위로 딱딱 규제를 하거든요. 네. 토지거래가 구역은 동 단위로 이제 세밀하게 핀셋 규제를 하게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실 아까 우리가 잠삼 대청이라고 한 곳은 우리가 마이스 개발이라고 잠실 종합 운동장과 코엑스를 포함해서 복합 개발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으니까 묶어버렸고요. 나머지 대치동이나 나머지 지역들도 압구정도 재건축이 있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묶었는데 반포는 이제 재건축이 다 마무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빠져버렸고요. 빠진 틈을 이용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반포로 몰려들면서 반포 가격이 최근에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원베일리 아파트가 국평이 50억, 60억 하니까 나머지 지역들, 잠실 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토지거래가 구역이 풀린 반포가 50억, 60억 국평에 가니까 우리가 30억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키 맞추기 하면서 계속 맞습니다. 가격은 올라갈 거다.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좀 추세로 갈까요? 저도 이제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이제 강동구가 중요합니다. 송파구는 이미 다 전이가 됐고요. 헬리오시티라든지 파쿠리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강동구 고덕동까지 전이가 된다면 결국에는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예.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 달을 정부가 서울시가 어떻게 이게 풍선을 막느냐 네. 못 막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례를 들어준 잠실 리센츠 아파트, 그게 네. 우리 흔히 엘리트라고 맞습니다. 하는 그 리에 해당하는 엘리트의 거죠. 리입니다. 네. 엘스, 리센츠, 트리즘이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잠실의 아파트인데요. 제가 엘스를 다녀왔고 이 세 개 단지는 모두 다 풀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풀린 단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가 추가로 상승할 거냐를 봤을 때 네. 한 발짝만 더 가면은 왜 신천동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파크리오. 파크리오. 네.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미 투자 수요자들은 우리보다 더 빠릅니다. 이미 잠실이 호가가 올랐기 때문에 파크리오 이미 막 계약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가락시장에 있는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재건축한 그 아파트들도 지금 실거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가 풀린 지역은 일단 잠삼 대청. 네네. 근데 안 풀린 지역도 있다면서요? 안 풀린 지역들도 있습니다. 압구정이나 이런 곳들도 안 풀렸고요. 잠삼 대청 중에서도 안 풀린 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인데도 안 풀어졌어요. 안 어떤 풀어진 곳이요? 지역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잠실 주공 5단지. 은마 아파트, 잠실 우성, 아시아 선수촌. 한마디로 재건축하는 단지들은 서울시에서 아무래도 투기 우려가 있어 안 풀어주고 앞서서 엘리트 아파트는 풀어주다 보니 네. 안 풀린 주민들은 이제 화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네. 뭐 이거 줄여서 또 압여, 목성 뭐 이렇게 맞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네. 여기는 왜 안 풀어준 거예요? 여기는 아직까지 투기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서울시는 이제 그런 명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토지거래가 구역 최장 기간이 5년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데 잠삼 대청은 올해가 5년 차기 때문에 어차피 풀어줄 때가 되었고요. 앞서서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1년이 더 남았습니다. 4년 차기 때문에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풀어줄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아마 쉽게 안 풀어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6월 되면 이게 자동으로 풀릴 거라면서요. 네네. 최장 기간이 5년까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굳이 앞당겨서 지금 이 시점에 발표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지정을 해도 계속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 의미도 있었고 또 약간 정치적인 이유, 조기 대선 또 지금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발표한 그 주체가 되는 곳이 서울시고 또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습니다. 대권의 유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이 되는 상황이니 네.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해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충분히 표 관리하는 거 아니냐. 제가 서울시장이라도 뭐 이왕 나중에 풀어주는 것보다는 지금 풀어주는 게 어차피 또 표밭 관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부작용이 집값이 이제 적당히 일시적으로 움직이다가 안정을 찾아주면 좋은데 이게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서울시장 또 할 건 아니고 이제는 대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서울시 집값 올리는 게 표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살짝만 올려져서 집주인들은 사유재산 침해잖아요. 내 집을 내가 입주를 하든 전세를 주든 전세 끼고 팔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굉장한 억울한 목소리가 있었는데 풀어주는 것까지는 저는 동의를 하는
하는데 시기 자체가 차라리 2023년 1월 우리 집값 좀 떨어졌잖아요. 금리 올라가면서. 그때 풀어줬더라면 좀 더 명분이 있었을 텐데 네. 6월에 어차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몇 달 앞두고 이렇게 풀어준 게 좀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비판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여름처럼 왜 서울 불장 네. 또 시작됐나 하는 이야기 나왔을 때처럼 네. 그 사이클이 다시 또 반복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적당히 일시적으로 호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최근에 현장 모니터링 해보면 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주변 뭐 커뮤니티라든지 카페 이제 댓글 같은 거 제가 좀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댓글 보다 보면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약세 지역이라고 하는 노도강 지역들도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반응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서울시나 정부도 좀 긴장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안 마련에 좀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포 같은 지역이 뭐 국평이 60억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또 압구정 이런 지역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네. 압구정이 원래 좋은 진짜 부자 동네거든요. 그래서 야 반포가 이 정도면 압구정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서서 제가 임장 다녀온 잠실 쪽도 아무리 잠실이라도 아무리 반포가 좋아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말이 되지 않아. 우리는 당연히 올라가야 돼라는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려면 다 규제를 했어야 되는데 반포를 풀어준 것도 잘못이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차피 신고가가 나오는데 굳이 토지거래가 구역을 규제했어야 되나라는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어놨는데 또 무섭게 올라간다 이러면 다시 재지정할 수도 있어요. 재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5년 차가 끝났잖아요. 그 재지정하게 되면 아마 국토부와 지자체가 이제 두 곳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나면 아마 다시 국토부가 지정을 고민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을 해도 올라가고 안 지정해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네. 허가 안 받고 거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에 또는 그 거래 금액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30%면 30억 아파트에 30억이면 30%면 10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규제입니다. 네. 앞으로 부동산 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어느 지역을 그럼 지금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하다고 보세요? 자금력이 되고 이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저는 호가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곳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한 달 사이에 이게 뭐 2, 3억씩 올라가는 거는 제 생각에도 용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급등하지 않은 지역들 위주로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 위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강동구 좀 보고 있고요. 강동구나 동작구, 강남 옆쪽인데 예. 풍선 효과가 생기면 바로 옆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아마 강동구나 동작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강동구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 고덕 그라시움이나 이런 단지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강남에 집을 마련하진 않았으나 강남 집주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그렇죠. 그 주변을 좀 더 노려라. 그 인접한 강동구가 지역을. 강남 4구이기 때문에 강남 3구까지 이제 불이 번졌다면 다음 순서는 강남 4구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금력이 되고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급등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